왜 토끼도 아닌데 야채를 그렇게 많이 먹어? 아빠 지금 중요한 거 만들고 있어. 뭐 만드는데? 산화질소. 그게 뭐야? 로봇이야? 아빠 혈관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피가 잘 흐르게 하는 신호 같은 거. 그럼 야채 먹으면 나와? 그래서 아빠가 지금 질산염 보충 중이거든. 아빠 이상해. 근데요, 이 산화질소가 부족해지면은 혈관, 혈압, 회복력이 다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아빠 추워 죽겠는데 왜 운동을 하고 있어? 집에 가자. 안 돼. 아빠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어. 뭔데? 산화질소 만들고 있어. 그게 뭐야? 혈관 안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는 중이야. 아빠 진짜 이상해. 근데요, 이렇게 혈관을 자극해줘야 피도 잘 흐르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불편하시면 그냥 계세요. 제가 찾아갑니다. 김영진의 하우스피탈 한의사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물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산화질소라는 물질인데요. 산화질소는 화학식으로 NO라고 합니다. 이건 약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산화질소는 고체나 액체가 아니라 기체 형태의 신호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오래 머무르지는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 바로 만들어져서 바로 작용하고 사라지는 아주 똑똑한 물질입니다. 산화질소는 아무 데서나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혈관 안쪽을 코팅하고 있는 혈관 내피세포라는 아주 얇은 세포층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혈관 내피세포는 단순히 혈관벽이 아니라 혈관 상태를 계속 감시하는 조절센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류가 잘 안 흐르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조직에서 산소가 더 필요할 때 이 내피세포가 바로 반응해서 산화질소를 만들어 혈관을 이완시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질소가 충분히 잘 만들어지면 혈관이 딱딱해지지도 않고 피가 부드럽게 흐르고 혈압도 안정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의 혈관이나 세포들에게 지금은 좀 풀어줘도 된다. 지금은 혈액이 더 잘 흘러야 한다. 이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관벽에 작용해서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그 결과 혈관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는 혈압, 혈액순환, 심장 건강, 나아가서는 통증 회복이나 염증 조절 같은 부분까지 몸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화질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늘었다가 줄었다 하면서 혈액이 흐르는 압력과 양을 조절하는데요. 산화질소는 이 혈관을 둘러싼 근육에 힘을 빼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혈관이 딱딱하게 수축돼 있을 때 산화질소가 나오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혈액이 막힘없이 잘 흐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이 덜 차고 머리가 맑아지고 통증 회복이 빨라지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산화질소는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약과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혈압약은 수도관 안의 압력이 너무 세니까 밸브를 일부 잠그거나 펌프 힘을 줄이거나 물의 양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종류에 따라 물을 덜 나오게 하거나 펌프 힘을 약하게 하거나 관을 강제로 느슨하게 하는 식으로 혈압을 조절합니다. 반면에 산화질소는 수도관 자체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밸브를 억지로 잠그는 게 아니라 수도관 벽 자체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관이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럽게 넓어지니까 같은 양의 물이 흘러도 압력이 덜 걸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혈압약은 지금 당장의 압력을 낮추는 장치이고 산화질소는 혈관이 원래 가져야 할 부드러움을 회복시키는 신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미세혈관과 말초순환을 개선합니다.
산화질소는 큰 혈관뿐 아니라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미세혈관은 손발, 피부, 관절, 신경, 장기 말단까지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통로인데요. 산화질소가 부족해지면 이 미세혈관들이 먼저 막히거나 굳어집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산화질소를 알기 전에 제가 치료하기 어려웠던 손발저림 환자, 수족냉증 환자에게 좋은 치료를 선물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신경의 회복에도 산화질소가 관여합니다. 산화질소는 단순히 혈관 물질이 아니라 신경 전달과 회복 신호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통증 부위나 손상 부위의 혈류를 늘리고 회복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 기능이 좋은 분들은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오래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임상에서 만성통증과 신경통, 타박상에는 산화질소 외용제, 산화질소 한약, 산화질소 약침을 많이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화질소는 혈관 속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소판이 과하게 달라붙는 걸 막아주고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줄여서 혈관 안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관 내벽이 쉽게 손상되고 동맥경화, 혈전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산화질소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죠. 산화질소는 외부에서 그대로 들어오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재료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 쓰는 물질입니다. 그 재료가 바로 아미노산과 질산염입니다. 먼저 아미노산에는 L-아르기닌, L-시트룰린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혈관 안쪽에 혈관 내피세포로 들어가서 효소의 도움을 받아 산화질소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은 산화질소의 원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르기닌이 많은 음식으로는 콩류, 견과류, 생선, 닭고기, 달걀이 있고 시트룰린이 많은 음식으로는 수박, 오이, 호박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산화질소 생성도 같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채소에 들어있는 질산염입니다. 비트, 시금치 같은 녹색잎 채소를 먹으면 질산염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침과 장내 환경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혈관 건강이나 혈압 관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이 혈관벽을 스치면서 흐르게 되는데 이 자극 자체가 혈관 내피세포에게 산화질소를 더 만들어라 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혈압을 바로 낮추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화질소 생성 능력 자체를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는 원래 우리 몸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젊고 혈관 기능이 좋은 분들은 운동, 식사,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산화질소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산화질소를 만들 재료는 있는데 정작 만들어내는 속도 자체가 너무 느리거나 만들어져도 금방 소모돼 버리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 설비가 노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음식을 잘 챙겨 먹어도 산화질소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타이밍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고령자이신 분들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산화질소 보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그럼 산화질소를 언제까지 먹어줘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치료는 무조건 평생 드시라고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지금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관이 회복될 시간을 벌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리를 다쳤을 때 깁스를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뼈가 붙는 동안만 깁스로 버텨주는 것처럼 산화질소도 혈관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잠시 보조하는 개념입니다. 보통은 몇 달 정도 사용하면서 혈압 변동, 컨디션 변화를 보고 중단하거나 줄이거나 조절합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굳이 계속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노령자분들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연세가 들면 혈관 내피세포 자체의 기능이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건 생활 습관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젊을 때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즉, 산화질소를 못 만들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계속 부족해지기 쉬운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노령자분들께는 산화질소를 치료제로 잠깐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침에 챙겨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산화질소는 대사체이기 때문에 일반 약처럼 간의 해독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약물 구조가 아니라서 간에 부담을 주는 물질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쓰이고 바로 소모되는 신호물질이기 때문에 장기 복용에도 나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질환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물질인 산화질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퇴행성 질환은 완치가 목표가 아니라 관리가 목표인 질환입니다. 물론 그 관리의 길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환자분들과 보호자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이 다시 웃으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의 하우스피탈 한의사 김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